예,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었고요. 지금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고 있는 김대현 강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공인노무사 인사노무관리론 2021년 제2차 시험 출제 예상 문제 12번째 문제로서요. 인적자원의 배치와 관련된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보상관리론에 그 임금 피크제하고 연봉제를 보셨고요. 기타 그 기업 조직에서 활용되는 공공기관들도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들의 기업 조직들에서 활용되는 그 성과급 시스템들과 동기부여 이론들, 그죠? 그리고 다양한 성과급 시스템들의 유형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이슈들을 이제 제가 중강의로 보충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티치온에는 이제 그 임금 피크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연봉제 두 개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타 주제들은 제가 중강의들로 보충을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적자원의 유지관리론 쪽의 배치에 대해서 제가 보시고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는 어, 단체 협상, 그죠? 예, 단체 협상이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조직에서 매해 임금 협상이나 근로조건 협상을 하시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2분입니다. 인적 자원의 적정 배치의 배치 방법들과 배치 전환의 유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그래서 25점짜리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1번 목차를 정하셔서 인적 자원이 적정 배치의 의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전환은 배치, 플레이스먼트와 전환, 트랜스퍼의 합성어로서 유능한 인재를 기업의 목적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속시키는 과정과 조직 구성원을 특정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옮기는 수평적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전환 관리는 이러한 배치와 전환의 과정이 조직 효과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인적 자원의 배치의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실행 원칙들은요, 우선. 자, 1번 적성 기준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조직 구성원의 흥미와 관심사 및 적성을 기준으로 직무에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이 이제 좋아하는 업무에 적성 있는 업무, 관심도 있고, 그죠? 음. 자, 그래서 이런 업무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요, 조직 구성원의 직무 몰입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능력하고 직결은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는 확정적이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능력 기준 원칙입니다. 이는 조직 구성원이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직무에 배치하는 원칙이고요. 직무 성과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직무가 조직 구성원이 그 적성 기준 원칙에는 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물론 두 가지 원칙이 다 부합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조직 구성원이 흥미와 및 관심사와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그죠? 장기적으로는 동기부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수행 능력은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성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죠? 왜냐면 동기부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당장에 이제 직무 성과는 높아질 수 있지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능력과 적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원칙이 있겠습니다. 자, 이는 특정 직무에 대한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능력치를 갖춘 조직 구성원들 중에서 해당 직무에 대한 적성이 가장 높은 조직 구성원을 배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보셨던 상기 능력 기준 원칙과 적성 기준 원칙을 조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기업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과거 성과 데이터들을 분석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이 능력과 적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원칙을 채택할 것인지 이 적성을 고려하실 것인데 능력을 그러니까 그 가중치들이 이제 기업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죠? 그 해당 기업의 업종들과 섹터들 또 이제 기업이 영위하는 여러 비즈니스들의 이제 구성 내용들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지는 그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계량적 기법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의 저희가 실행 원칙들에 따라서 실제 조직 구성원들의 적정 배치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대개 이제 계량화된 기법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선형계획법, LP라 그래서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활용할 경우에는요, 직무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과 조직 구성원의 역량 요건 간의 차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형계획법을 저희가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에는 대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한편 인력의 배치 전환 시에는 대체도라고 해서 replacement chart라는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직도에다가요, 해당 그 직무를 맡고 있는 주요 조직 구성원들과 그 해당 그 직위를 대체할 수 있는 주로 이제 그 조직도상의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대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이제 조직도상의 이제 1순위 후계자, 2순위 후계자 이런 형태로 해서 표시해둔 일종의 조직도를 활용한 대체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관리 직무의 승진 가능 대상자와 그의 역량, 경험, 성과 등을 표현한 도표로서요. 배치 전환의 의사결정이 유용한 보조 도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의 인적 자원의 배치 전환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순환 근무가 있습니다. 잡 로테이션입니다. 자, 1번 이는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하면서 조직 구성원의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일반 전문가, 제너럴리스트죠. 일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환 배치 유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양한 직무의 수행을 통해서 직무 스트레스와 매너리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교육훈련 비용과 직무 적응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업무를 경험하시게 하는 순환 근무, 잡 로테이션 하시게 되면은 각각의 그 직무가 요구하는 직위가 요구하는 그 직무 수행 능력이나 역량 그 내용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걸맞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이 다 활용돼야 되고요. 또 순환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그 새로 맡으시는 업무, 직무에 적응하는 또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다양한 점을 이런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연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전문 역량 대안 근무가 되겠습니다. 1번 2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보유하는 인적 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환 배치 유형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종업원에게 습득시킬 전문 역량의 범위를 우선 설정한 뒤 계획과 부 단위의 이제 이동 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 근무는 이제 제너럴리스트를 추구하는 반면에요. 전문 역량 대안 근무는 스페셜리스트를 좀 육성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역량을 정해 주시고 그 전문 역량이 이제 확보되는 그 순서 및 범위에 따라서 계획과 부 단위의 이동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죠. 이번 2번 실제 배치에 있어서는 수평적인 다양성과 수직적 다양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그러니까 같은 이제 직급 내에서의 수평적 다양성도 있고요. 또 이제 조직 내에서 승진을 하면서 수직적으로 여러 그죠, 좀 더 이제 권한과 책임이 좀 더 큰 그런 이제 직위들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평적인 다양성과 수직적 다양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전문가로서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역량 대안 근무가 있겠습니다. 자, 3번에 교대 근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Shift Transfer라 그래서요. 자, 이거는 예를 들면은 특히 이제 공장 조직에서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뭐, 그죠? 좀 성수기에 뭐, 그죠? 2교대, 3교대, 그죠? 뭐 그런 형태로 교대 근무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주간반, 야간반, 또는 이제 3교대가, 이제 2교대고요. 3교대가 되면은, 8시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겠죠. 작업반을 이제 3개를 구성하시는 거예요. 2교대는 2개를 구성하시는 거고요. 3교대는 3개를 구성하시는 것이죠. 자, 교대 근무를 보겠습니다. 한번 교대 근무 시프트 트랜스퍼. 이는 1번. 이는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및 연속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 내용상의 변화를 최소화해서 근무 시간만 다양한 주기로 바꾸는 형태의 배치를 의미합니다. 자, 이번에 교대 근무는 조직 구성원이 바이오리듬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실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2교대, 3교대 하실 때 주간반은 괜찮으신데요. 야간반에 배치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주간반, 야간반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조직 구성원이 바이오리듬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건강에 주는 영향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교대 근무에 이제 배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대 근무 배치, 그죠? 자, 4번에 교정 이동 근무가 있습니다. 레머디얼 트랜스포라고 합니다. 1번 2는 배치된 직무에 대하여 적성이 맞지 않거나 작업 집단 내 인간관계가 좋지 않을 때 이동시키는 형태의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맡고 있는 직무나 동료들 간의 핏이 맞지 않을 때, 그죠? 업무 성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맡고 있는 직무, 예를 들면 영업 성향의 직원인데 관리직에 가신다든가요. 관리 성향의 직원이신데 영업 조직에 가신다거나 그렇게 형태가 되겠죠. 또는 거기에 직무는 이제 자기하고 잘 핏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조직 구성원들 간의 핏이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그죠? 조직 구성원하고 다른 조직 구성원분들 간의 핏이 맞지 않을 때 업무 성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교정 이동 근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번 교정 이동 근무를 통해서 타 부서로의 전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개인 직무 작업 집단 간의 적합성을 제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은 생산 및 판매 변화에 의한 배치 전환이 있습니다. 자, 이는 제품 시장의 환경 변화로 인해 생산 및 판매 상황이 바뀌게 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부 노동 시장에서의 인력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의 배치 전환이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에서 특정 모델의 수요가 폭증하는 경우 다른 생산 라인의 조직 구성원들 중에서 일부를 해당 모델의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경우가 생산 및 판매 변화에 의한 배치 전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LG전자, 삼성전자나 그죠? 애플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근데 애플은 이제 그죠? 중국 생산 기지도 있고 미국 글로벌하게 다 운영을 하시는데요. 또 국내 기업에서 부품, LG 에너지 솔루션 등에서 이렇게 LG 이노텍이나 이런 데서 이제 부품 소재, LG 디스플레이 이런 데서 부품 소재, 부품들 소재들 그죠? 그리고 또 글로벌하게 장비들도요. 그렇게 이제 조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그런 형태의 배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LG전자의 LG 전자의 링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에서 특정 모델의 수요가 폭증하는 경우에는 다른 생산 라인의 이제 조직 구성원들 중에서 일부를 해당 모델의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경우가 생산 및 판매 변화에 의한 배치 전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인사노무관리론의 유지관리론 쪽에요. 유지관리론의 인적 자원의 배치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